네, 하루 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쉬는 동안 뉴욕장에는 확실히 산타가 찾아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산타랠리 그 공식적인 기간의 첫 시작이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아주 산뜻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죠. 이날 뉴욕장 흐름 복귀 들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휴일을 하루 앞두고 거래량은 적었고 또 거래 시간도 줄었습니다. 오후 1시까지 단축된 거래만이 진행됐던 가운데 3대 지수는 일제히 1% 안팎의 오름세를 연출했죠. 산타랠리가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 하나 소외된 곳 없이 전 업종이 일제히 올랐던 가운데 M7, 브로드컴 그리고 금융주들이 그 상승을 주도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에 이렇게 상승폭을 한 차례 올려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장중 10년물 금리의 오름세가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10년물 금리의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이날도 오전 11시 30분경 5년물 국채 70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큰 줄기는 끝이 나기는 했는데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아직까지 7년물 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채 발행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이 트럼프의 관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가 진정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최근 국채 금리와 주가 지수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만큼 향후 흐름에도 주시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단연 테슬라였는데요. 7.4% 급등을 하면서 이제 시가총액 1억 4천만 달러를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날 그 테슬라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현대차가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있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북미 지역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어댑터를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현대차 EV를 몰고 있는 사람들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슈퍼차저 신규 고객 11만 명 이상을 확보할 거다. 이러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3.2% 급등을 했습니다. FOMC 충격 이후에 잠깐 주춤하는 듯 하더니 다시금 시세 시동을 걸고 있는 건데요. 중국산 레거시 칩에 대한 조사에 바이든 정부가 착수를 했다. 이 소식 속에서 중국산 칩에 대한 관세가 확대될 수 있다.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랠리고요.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강했습니다. 이 미국 국방부의 방위 사업 입찰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 속에서 이날로써 4거래일 연속 상승,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라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이날 S&P 500 히트맵을 보시면요. 정말 산타가 선물을 던지고 간 듯한 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업종이 초록불을 켜고 있고요. S&P 500 기업 가운데 458개 종목이 오름폭을 연출을 했습니다. 1년 만에 최다 종목이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주요 특징주들을 추려보자면 은행주들 일제히 강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인데요. 연준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부터 은행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은행들의 과도한 자본 부담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리스크를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향후에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그 가운데 JP모건을 부터 시티 등의 여러 가지 대형 은행주들이 1%대 오름세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의 경우에는 기술 문제로 미국 안에서의 모든 운항을 중지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가 장중 흔들림이 있기도 했지만 1시간 만에 빠르게 대처한 후에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0.6%의 오름세. 그리고 그 밖에 암호화폐와 드론 관련주들,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99,000달러
들어선 근접하는 움직임, 특히 오전장에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연말 수급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해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등의 관련주들이 움직였고요. 드론 테마 내에서는 아처항공이 최근 있었던 개별 이슈 호재를 받아가면서 역시나 좋은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타이틀로 한 가지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차세대 블랙웰 GPU인 GB300 그리고 B300을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의 그 블랙웰 GPU랑 뭐가 달라졌는가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처리 성능이 더 좋아졌다. 기존의 GB200 대비했을 때 50% 높은 플롭스를 자랑한다라고 하고요. CPU와 GPU 간 전력 분배를 최적화시킴으로써 효율성을 잡았다고 하죠. 그리고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 HBM3의 메모리를 8하이에서 12하이로 올린 건데요. 이 HBM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겹겹이 쌓아 올려서 만든 거잖아요. 기존에는 8층짜리를 이제는 12층짜리로 확대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인퍼런싱 능력이 확대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 이점들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관련주들로의 영향은 어떻게 받아가겠는가. 지금 공급망 차원에서의 변화가 조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GB300의 구성 요소 조달 방식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 안에서 SK하이닉스의 영향력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죠. SK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점유율 확대, 수익성 개선, 그리고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 주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삼성전자는 이번에 공급망에 배제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유율, 경쟁력, 신뢰도 약화에 대한 우려감, 따라서 양사의 주가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장 주도 유망주들 한판의 이슈와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3년 만에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2025년 CES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장 로봇 관련주들의 시세를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테슬라가 워낙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이 올랐으니까요. 전기차 충전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 이어서 지금 인도의 조선업 관계자들 역시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에게 SOS를 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화엔진 등의 관련주들 역시 점검을 해보셔야겠고요. 그 밖에는 드론과 우주항공, 자율주행까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국내 전략 자세하게 가보시죠. 오늘 살펴봐야 될 포인트들 압축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지난 화요일에는 엇갈리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제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월요일장 그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코스피는 초반 분위기 시가에서 고점이 형성되면서 하락 반전됐고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반락 그리고 이틀째 상승이었지만 힘 빠진 강보합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날 고환율의 움직임 압박 속에서 달러 인덱스 크게 오른 영향을 받아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1,450원 다시 뚫고 올라가며 거의 막판에는 1,460원까지 육박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이런 불안감 속에 그 전날 들어왔었던 월요일장의 외국인의 순매수도 기조가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양시장 팔았고요. 기관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방어합니다. 다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거래소 쪽으로 꾸준히 사들였던 연기금단에서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전환된 부분은 다소 아쉬웠습니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해서 외국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많이 좀 줄어드는 특징을 보였었는데 이날은 매도로 전환이 돼서 좀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기관의 순매수를 이끈 건 금융투자였습니다. 막판에 이 월 말마다 이제 윈도우 드레싱으로 기관들의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월말 수익률 제고를 위해 들어온 단기적인 수급일지 연속성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 대비 좋았던 쪽으로는 종목 플레이가 계속 유효했는데요. 로봇, 드론, 자율주행, CES 2025 다음 달에 시작될 이 1월 휴가의 대표적인 주인공 중에 하나죠. 이 이벤트를 기대하면서 올라갔던 종목들 성장주 위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게다가 큰 틀에서는 다시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PC 안도에 따라서 떨어진 점이 성장주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했고요. 이와 함께 움직였던 반도체와 바이오도 이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바이오단 안에서는 알테오젠 6%, 리가켄바이오도 모처럼 만에 반등을 줬습니다. 유한양행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점도 같은 해석이 되고요. 더불어서 조선변압기, 미용, 라면, 서로 다른 듯 보이지만 수출 지표 탄탄하게 나오고 있고 게다가 고환율 수혜주다라는 키워드 속에 이들 종목들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HD 현대 마린솔루션 그리고 엔진까지 같이 올라갔는데요. 조선 4사와 기자재단 안에서 52주 신고가가 나오긴 했지만 이들 종목들은 막판에 좀 반락이 나오면서 몇몇 종목들의 상승세만 더 이어졌습니다. 변압기 안에서는 LS 일렉트릭 독보적인 상승을 보이며 3%가량 올랐고 미용 안에서의 파마리서치 신고가 랠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올해 삼성전자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 물량, 그 매도 폭탄에 맞은 그 물량 자체가 상당합니다. 거의 10조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지난 화요일에 우리 시장을 사진 않았지만 물량 자체가 많이 줄어든 것 앞서 보셨죠. 한 61억 원에 그쳤으니까요. 환율이 이렇게 오르는데 61억 원에 그치는 외국인의 매도, 오히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요? 여기서 유의미한 하나의 또 다른 점이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삼성전자를 모처럼 만에 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으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11월 요거 정정해 드릴게요. 11월 15일 이후로 처음입니다. 11월 15일에 외국인의 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였는데 정말 모처럼 만에 첫 대량 매수가 포착이 됐고요. 이때 사들인 금액이 1,280억 원, 그리고 이틀 전 사들인 건 1,038억 원. 1,000억 원대 넘는 대량 매수가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 보시면요. 연초부터 해서 6월 말까지 사들인 건 거의 8조 원대 가깝습니다. 우리 반도체를 사들였던 게 거의 20조 원, 우리 시장을 사들였던 게 20조 원 정도 됐었는데 그중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아주 적극적으로 담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다만 7월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고점을 형성했죠. 7월 1일부터 지난 12월까지 판 규모는 18조 원에 달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판 규모를 빼면 국내 증시를 샀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12월 24일에 모처럼 만에 들어온 외국인의 매수 시그널.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 매수에 가담할 것인가? 이 부분은 찬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1월 15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삼성전자가 11월 14일에 5만 원이 깨지면서 49,900원까지 떨어졌던 날입니다. 바닥이구나. 이때 들어왔고 다시 한번 5만 원대 들어온 외국인의 순매수의 연속성 확인 필요한 현재 자리입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PBR 관련해서 여전히 싼 구간이라는 점. 반면 악재도 맞물려 있죠. 보다 펀더멘털적인 측면이라는 점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반도체 이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수요단 안에서의 부진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4분기 실적 추정치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HBM, 그러니까 그 다음 동력을 자아낼 수 있는 HBM3E, 16단, 12단, 그리고 4까지도 아직은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 계속해서 변곡점을 찾아가는 구간은 계속될 겁니다. 잠시 후 질문도 드려보죠. 그리고 미국의 브로드컴, 마벨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어떤 의미일까? 같이 좀 체크가 필요하겠는데요. 앞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내용 체린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도 다시금 고개를 들면서 7월까지의 랠리를 보였던 그 주도주의 자리를 다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려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ASIC 반도체가 지금 GPU를 대항할 수 있는 떠오르는 신규 GPU로 떠오르는 AI 가속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GPU를 대항하고 있는 게 이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효율도 높고
특정 추론만 연산을 하다 보니까요. 범용보단 좋습니다. 게다가 전력 소비도 많이 낮아져 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도 이 전력과 관련돼서 과제가 있기 때문이었었죠. 그런데 이 에이직 주문형 반도체의 경우에는 전력 소비가 범용 GPU보다는 적어서 매력적이다라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쏠려 있는 이 점유율을 확산시키고자 자체 AI 개발에 나서고 있고, 그리고 주문형 반도체를 이 마벨과 브로드컴 쪽으로 계속해서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들도 빅테크 안에서 구글, 아마존, 메타,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까지 이쪽으로 수요를 계속해서 퍼뜨리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조는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에서도 LLM 말고 SLM, 소형 연산 관련해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분산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움직임은 12월 들어서면서 반도체 안에서 밸류체인 단에서 변화로 일고 있는데요. 기존 7월까지의 엔비디아 독주 속에 함께 움직였었던 종목들, 정통 HBM 관련주, 우리에서는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있겠죠. 지금은 17만 원 하회하면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공정 장비단 안에서의 움직임도 7월까지 매우 좋았었고요. 다 같이 조정을 받은 자리에서 12월에 고개를 든 쪽은 바로 이 주문형 반도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물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전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크진 않지만 기대해 볼 수 있는 밸류체인 중에 하나다라고 꼽고 있습니다. CCL, MPU, 유리기판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밸류체인단인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같이 동반 랠리가 나올지, 혹은 쏠림 현상이 이어지게 될지 25년 상반기에 주목해 볼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더불어서 매년 이 CES 2024가 이제 2025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CES 모멘텀을 기다릴 때마다 가장 크게 움직였던 쪽이 바로 코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를 것이다 라면서 증권가에서 이 수혜주를 찾는데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시장이 주목하는 쪽은 바로 소프트웨어, 로봇, 자율주행, 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이틀 전 12월 24일에 영향권 안에 들었었던 로봇을 포함해서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트럼프 대선 이후에 머스크 트레이드 속에 상승을 보였고요. 드론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 CES 2025에서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여기에 미국장과 함께 커플링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화요일장에 좋았었던 로봇주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우리 내부 뉴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일장 등락률로 보고 계시는 건데, 한 달 그리고 올해로 봤을 때, YTD로 봤을 때는 꽤 이 낙폭이 깊은 종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2월에 움직였었던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드론의 움직임에도 전혀 편승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성장주가 좋지 못한 환경이 펼쳐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낙폭이 기회인가? 라는 측면에서 주인공 찾아가는 움직임은 개장 중계 때 질문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 개별적으로 화요일에 더 좋았던 이유는 바로 조선에 올라탄 랠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선 쪽으로도 지금 인력 난에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체 용접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로봇이 이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HD 현대 3호 쪽으로 납품하고 있는 덴마크의 1위 종목인 유니버셜 로봇, 그리고 국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가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과의 연결고리 속에 이 로봇과 관련된 협동 로봇의 움직임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서 체리 앵커가 뉴스로 간단하게 좀 전해드렸던 내용인데요. 트럼프에 이어서 인도 모디 총리까지 K조선에 SOS를 쳤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도 우리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제 제조업의 강국의 이 이름을 되찾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키워든 MRO라면 이 모디 총리와 관련된 연결고리 안에서는 전체 조선단으로도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인도의 경우에는 해양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고요. 모든 종류의 선박이
공급망이 대규모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 신규 상선 1,000척을 포함해서 조선업 육성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 HD 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를 찾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주들은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장의 움직임을 보자면 거의 다 반락하면서 마감을 지은 상황인데요. 조선 4사 전체적으로 워낙 우리 납기 쪽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 쪽의 파트너를 찾게 되면 조선 4사가 쉬어가는 그 구간 안에서 신고가를 다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들 쪽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이미 화요일장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조선 4사보다는 엔진이나 기자재단으로 수급이 다소 분산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신고가 랠리 안에서 YTD만 놓고 봤을 때는 압도적인 수익률을 차지하는 쪽이 조선 4사인데요. 여전히 한화 엔진, 기자재 그리고 조선 선박 AS와 관련된 종목적으로 분산이 가능하다면 이쪽을 노려보는 게 맞을지, 그리고 조선에 새롭게 편승된 밸류체인 로봇도 함께 봐야 할 텐데요. 이들 종목들에 대한 고르기 전략은 중계 때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